터라서 그런 거야. 도깨비터라는 거는 10년은 이렇게 흥하게 해준대요. 잘 10년이 지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안 살고 떠나야 된다. 네가 안 달래주면 사람 죽는 꼴 보게 된다. 이 모든 게 무당의 말을 무시한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저는 끔찍한 비보를 듣게 됐습니다. 도깨비 집터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80년대 중반 서울 전농동 폐허가 된 이 집에 도깨비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문만 무성할 뿐 그 누구도 분명하게 보고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곳에 살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도깨비터. 그러나 84년 이곳을 마지막으로 도깨비터는 이야기조차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30년이 지났나? 그런데 이야기로만 떠돌던 도깨비터에 직접 살았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상태 씨 3남매였습니다. 사실 진주에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터는 옛날부터 도깨비터다 이렇게 병이 돼 있었어요. 도깨비터라는 거는 10년은 이렇게 흥하게 해준대요. 잘 10년이 지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안 살고 떠나야 된다. 조상태 씨 3남매가 도깨비터라는 이 집으로 이사를 한 것은 40여 년 전. 그리고 그때부터 조상태 씨가 서울대학교를 다니던 때까지 16년 동안 이 집에선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에게 남겨진 것은 어린 3남매뿐이었습니다. 아이들만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결심에 어머니는 고향을 등지고 진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빈손이었던 어머니는 집을 세워둬 그곳에 영호여관이란 간판을 걸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육회 좀 더 가온나? 예, 마님. 여기에. 함양 산천의 길목이었던 그 여관에서 어머니는 비빔밥 장사를 함께 했습니다. 경험도 없었던 장사.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밀려드는 손님으로 문 앞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손님이 갑자른 더 많았지. 그래. 오늘 자네 수고가 많다. 아이고, 걔 무겁게 무겁네. 아이고, 아이고. 맨주먹으로 시작했던 어머니는 직물 공장과 과수원을 사들이면서 불과 5, 6년 만에 진주에서 손꼽히는 재산을 만드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이소. 방 있는 기야. 아이고, 위안민 좋겠노. 죄송합니다. 오늘은 방이 다 잡혔네. 예. 미안합니다. 모든 것은 너무나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집안엔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누군겨? 무슨 소리고? 마님, 뭐 하십니까? 안 막혀도 도둑인기라. 사람 상하는 것보다 이거 내놓는 게 낫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도둑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주머니, 도둑이 아니란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 무서워해. 무너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매일같이 계속되었지만 마당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생 정혜 또한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니도 들었나?
났나? 그럼 아침에도요? 아이고 이게 무신조하고. 온 동네가 술렁였지만 대가 찬 어머니는 그 집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여장부였느냐? 여장부였지요. 모두 다 우리 언니가 성이 백가거든. 그래도 백사장하고 다 남자들도 백사장하고 또 이제 그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싹싹 씹는 걸 우리 언니가 봤대요. 음산한 기운은 집 가운데 있던 우물과 당산나무에서도 퍼지고 있었습니다. 큰 나무가 하나 서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처녀가 목을 매 터에 옛날에 사형수를 갖다 처형하는 장소였다. 머슴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뭐야? 눈데 이 밤중에 남의 집에 있는 게요?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좀 으스스한 거예요. 으스스해서 눈을 떠 보니까 저쪽에 이제 부문이 있었는데 그대로 넘어졌거든. 넘어져서 아직까지 말도 못했어.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나가지도 못하겠고. 알 수 없는 일들이 5년 넘게 계속되었지만 어머니 집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제 또 여자로서는 담도 세고 또 설마 토끼비터라도 그 미신은 완전히 안 믿은 거지. 그냥 그러면 사람 사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토끼비터라고 뭐 나를 어떻게 잡아먹으랴. 설마 하던 불행이 가족들을 덮친 것은 불길한 징조가 시작된 지 5년째 되던 해. 당시 서울대 사범대학을 다니던 상태 씨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의 어머니는 안타깝게 상태 씨를 바라보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은 상태 씨가 꿈을 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쓸어담듯 쉽게 모였던 재산은 바람에 날리듯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조상태 씨와 함께 그때 살았던 집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영호 여관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옛날에 한옥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예, 한옥 있었어요. 한옥에서 가깝잖아요, 집을. 언제쯤이요? 한 몇 년 됐어요. 한 5, 6년 넘게 됐어요. 이 집 주인 김원경 씨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조정혜 씨 친구의 동생이기도 한 그 역시 이 집터의 내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살았다니까. 뭐 도깨비 트럭하기도 하고 뭐 뚜꾸비 트럭하고 뭐 그걸 샀대요 그때. 조례 트럭하고. 예, 그걸 샀더라고요. 그 터라는 거를 들었을 때 뭐 깨름칙하거나 그러시는 않으셨어요? 그럼 뭐 요즘 뭐 아주 옛날하고는 달라가지고 자기 그 마음먹기 나름 애니까 이제. 예전 어머니의 과수원이었던 이곳은 그때의 모습을 간직한 마지막 땅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것마저 개발이 되고 나면 상태 씨의 가족들이 겪었던 일은 흔적도 없이 삼남매의 마음속에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막내다 보니까 그때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죠. 아, 이게 옛날 우리 가수구나 이래가지고 저 중간에 한번 서가 있어 봤어요. 보니까 역시 씁쓸하더만. 뭐 돈을 잃었다는, 재산 잃었다는 보다도 어머님이 두시고 간 것을 갖다가 오늘까지 가지시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곳에 살면 부자가 되지만 10년 뒤엔 반드시 떠나야만 한다는 도깨비터. 10년이란 시간을 못 박은 것은 부의 허망함과 멈추지 않는 욕심에 대해 조심하고 삼가라는 경고가 아니었을까요? 대학을 졸업한 저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어요.
딸깍딸깍 분노의 마우스 클릭을 하고 있던 그때 눈이 번쩍 뜨이는 공고문을 발견했어요. 꽤 높은 연봉인데도 경력 무관. 오, 회사 규모도 크고 위치가 무려 강남? 그토록 꿈꾸던 강남의 토리우먼이 될 저로의 찬스였죠. 저는 바로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기적처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 쭉쭉이네. 첫 출근 날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민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인사를 못 들었나? 아니, 민망할 정도로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슬며시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니, 30명은 앉을 것 같은 큰 사무실에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나 외근 나갔나 보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라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낀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렇지. 그 당시에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데 여기 직원들은 무슨 전염병이라도 번진 것처럼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있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주춤거리는 그때 신입사원 반가워요. 김민구 대리예요. 바로 제 사수 대리님이었는데요. 대리님은 환절기라 그런가 직원들이 다들 아프다며 저에게도 건강관리 잘하라고 꼭꼭 당부를 하셨죠. 감기가 돌아왔나 보네, 사실. 저는 대리님의 도움을 받아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과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민주 씨, 벌써 다 한 거예요? 네. 뿌듯한 마음으로 결제 서류를 건네는 그때 과장님의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코피. 뭐야? 쭉쭉 흐르던 피가 이제는 분수처럼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핏물은 과장님의 셔츠를 흠뻑 젖게 만들었고 어느새 사무실 바닥까지 적시고 있었습니다. 한 괜히 이렇게 코피를 많이. 다행히 과장님은 정신을 차리셨고 병원을 가며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이게 무슨 난리인지 피로 물든 사무실은 뭔가 불길한 느낌으로 가득했죠. 그렇지. 그로부터 한 달 후. 회사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때였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그 눈앞이 빙빙 도는 게 까딱하다가는 막 정신을 잃을 것만 같은 거예요. 사실 며칠 전부터 몸이 으슬으슬 아파왔는데 뭐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더라고요. 아, 이상하다. 세면대 앞 거울을 보자 진한 다크서클에 넋이 나간 듯한 눈빛. 말 그대로 산송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나. 그때 코피가 나는 거예요. 코피? 급하게 손으로 막아봤지만 어떡하지? 피는 멈추지를 않았어요. 마치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과장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너무 놀란 마음에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요, 의사가 도무지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검사랑 검사는 싹 다 받아봤지만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저는 결국 친구와 함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너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 알아? 지금 당장 나가야 돼. 최근에 새로 들어간 자리가 있지 않냐며 거기서 당장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아프지? 도깨비 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희 회사 터의 주인이 도깨비인데 단단히 화가 나서 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회사를 다녔다간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 지금 이거 구타라는 거지? 진짜 돈만 버렸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때 이거 가져가. 무당이 뭔가를 건네는 거예요. 그건 막걸리 병이었습니다. 무당은 돈은 필요 없으니 반드시 사무실 모퉁이에 막걸리를 뿌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네가 안 달래주면 사람 죽는 꼴 보게 된다. 서슬퍼런 눈으로 경고하는데 네. 얼떨결에 알겠다고 대답하고 막걸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어요. 테이블 위에 있는 막걸리가 이상하게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한 모금만 딱 마시면 갈증이 싹 가실 것만 같았어요. 먹지 마, 먹지 마. 저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테이블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막걸리 뚜껑을 열어서 진짜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다 먹었나 봐. 뭐야, 벌써 다 먹었네? 저는 그제야 만족한 듯 다시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은 까맣게 모르고 말이죠. 몇 시간이 지났을까? 제가 토해낸 게 다름 아닌 피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웃음소리. 누구세요? 그걸 네가 왜 먹어? 그걸 네가 왜 먹어? 설마 막걸리? 그럼 이게 도깨비라고? 근데 너무 평범한데? 그런데 그런 제 속마음을 마치 읽기라도 한 것처럼 별로 안 무서워하네. 네가 뭘 무서워하는지 나는 그거는 제가 막 어릴 때 실제로 봤던 여자 귀신의 모습이었어요. 안 돼!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아침. 도깨비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피로 물들었던 침대는 거짓말처럼 깨끗했고요. 아, 악몽이군요. 꿈이다, 꿈. 아, 꿈이었나 보다. 아, 그럼 그렇지. 요즘 세상에 무슨 도깨비야. 하지만 그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서둘러 출근해보니
텅 빈 사무실에 과장님 혼자? 덩그러니 앉아 계신 거예요. 저 과장님, 혹시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저 부장님이 입원하셨어. 급성 백혈병이시래. 아이고. 백혈병이요? 다른 사원들은 아파서 결근하고 이게 다 뭔 일이래. 다 아플 수가 있나? 그럼 무당이 한 말이 전부 사실이었던 거야? 네가 안 달래주면 그걸 네가 왜 먹어? 사람 죽는 꼴 보게 된다. 이 모든 게 무당의 말을 무시한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하루하루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끔찍한 비보를 듣게 됐습니다. 그건 부장님의 백혈병 소식을 전해줬던 과장님의 부고 문자. 과장님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과장님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와, 더 무섭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두려움에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사직서를 내고 짐을 정리하러 갔다가 회사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을 듣고 말았습니다. 뭐야 대체? 1년 전 서울 외곽에 있던 회사가 강남 사무실로 이사를 오던 날 건물주인이 저희 대표님께 기묘한 말을 하나 했었대요. 그 저기 도깨비터라고 그거 들어보셨나? 들어오기 전에 꼭 이제 고사를 한번 지내세요. 그래야지 떼돈 벌고 나가셔. 그런데 저희 대표님은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 분이라 그 말을 무시하고 넘어간 거죠. 그 후 멀쩡하던 직원들이 이상하게 하나둘 아프기 시작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난 거고요. 도깨비가 그동안은 자신을 잘 모신 대가로 선물을 나눠줬지만 자신이 무시당하기 시작하자 끔찍한 벌을 내렸던 겁니다. 신기하다. 결국 그 회사는 제가 그만둔 뒤 폐업 수순을 밟게 됐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게 다 도깨비 짓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이상하게 누군가 자꾸 아프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꼭 제 얘기를 귀담아 듣길 바라겠습니다.